비선진로 의혹의 당사자인 김영재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미용 시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병원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원장을 조사한 결과 청와대에서 최소 서너 차례 필러와 보톡스 같은 시술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또 특검은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연세대 교수도 청와대 관저에서 박 대통령에게 필러와 보톡스 같은 미용 시술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김 원장과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통령 미용시술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특검은 국회 측에 두 사람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 그간 여론에서 숱하게 제기된 대통령 비선진로 의혹이 특검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수사 종료 5일을 앞둔 특검이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또 어떤 성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순실 씨 단골 성형외과 원장이죠. 김영재 원장이 특검에서 그동안의 말을 뒤집고 자신이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했다고 드디어 자백했습니다. 장윤선 국장님, 네. 김영재 원장이요. 네. 주치의가 아닌데 네. 보안 손님으로 등록돼 있단 말이에요. 보안 손님으로 등록이 돼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피부과 주치의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죠. 예, 따로 이따가도 이제 있고요. 말씀드릴 텐데. 예. 근데 이분이 결국 계속 진료한 의혹을 받아오는 것을 거부하다가 네. 결국 자백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 장면이 한꺼번에 이제 오버랩이 됐는데요. 하나는 국정조사 때 김영재 원장이 전부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김영재 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을 만나러 부인과 함께 동부인에서 청와대에 간 적은 있다. 근데 가서 우리가 만든 화장품 피부 트러블이 색조. 있을 때 그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고 같이 김밥을 나눠 먹으면서 몇 말씀 나누고 왔다. 그런 정도였지. 무슨 우리가 YJ컵스에 뭘 실을 팔려고 한다거나 의료농단을 하려거나 의원님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인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박채윤 씨가 구속되고 사실 김영재 원장은 그러면 괜찮은 거냐라고 계속 특검이 조사를 했었고 실제 자택과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온 정보를 종합해서 근데 이제 부인이 구속돼 있으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한다 이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 자, 당시에 국회에서 부인하던 위증 장면. 그렇죠. 위증 장면이죠. 이제 지금 보면 그렇죠. 그 장면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로서 이 주사바늘 자국과 피멍 자국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필러 같습니다. 네. 필러죠? 예. 대통령 봐달라고. 얼굴에 필러 시술은 그럼 누가 한 것으로 추정됩니까? 이거는 의료진 중에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진이기 그렇게 때문에.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김영재 정의는 대통령 안면 시술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한 번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자, 이제 저렇게 한 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위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증은 맞죠. 예. 위증죄는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저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인 아내인 박채윤의 그 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도 저는 아직 좀 뭔가 의료법 위반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시술한 적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면 부인으로 나갔던 것이 아닌가 그랬는데, 이제 박채윤 씨가 그것도 좀 공교롭게 본인이 녹음한 안종범 전 수석과 녹음한 뇌물을 주고받은. 뇌물 주고받았던 불도장 얘기 나오는 그 녹음 파일이 나오면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좀 주목했던 것이 박채윤 씨가 특검에 출두할 때 우리 특검이 자기를 이제 강압을 한다라면서 김영재 원장 자기 남편이 대통령한테 시술했냐고 막 강압적으로 지금 그걸 자백하라고 강압하고 있다. 그런 좀 샤우팅을 했었죠. 그랬는데 여하튼 김영재 원장이 어떤 이유든 여하튼 자백은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부인의 구속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준 거는 맞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가혹행위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근데 사실상 박채윤의 구속이, 그러니까 결국 박채윤 본인이 녹음했던 녹음 파일이 남편의 자백을 이끌어낸 거죠. 특검 뒷얘기를 들어봤더니 특검은 이제 사실 처음에 관심이 대통령의 7시간. 여기에 분명히 시술을 하긴 누가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심증을 갖고 김영재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부인을 하니까 보통 이제 부인이 보니까 YJ콥스 병원 그 회사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이제 횡령이나 뭐 배임 정도 대충 나오니까 그쯤 정도 될 것이다 그러고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신받다가 된 거 아니에요. 녹음 파일이 나오면서. 근데 지금 교묘하게 지금 예. 세월호 7시간에 특검은 이거 시술이 있었다는 심증은 있다. 지금 물증을 예. 웃찾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예, 알수 세월호 없죠. 그러니까 저는 국회 청문회에서 이 그 비선 진료들을 그 증인들 불러놓고 예. 계속 세월호 7시간에 뭔가 시술이 있지 않았느냐 아니면 프로포폴 나은 게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 긴 시간을 밤새도록 하는 그 긴 시간을 놓친 것들이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좀 지금 물증이 안 나온 상황에서 계속 그 세월호 7시간에 무슨 시술 쪽에 꽂혀가지고 외려 더 큰 걸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거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민들의 관심은 세월호 7시간에 이제 가 있긴 분명한 거거든요. 최 교수님. 예. 부인이 뇌물죄로 구속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간에 언론에서 나왔을 때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 위증도 위증이지만 예. 의약법 관리 뭐 이런 거 예. 이런 게 좀 위반, 그런 부분이 있었죠. 위반에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데 이제 결국 자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그럼 특검이 좀 어느 쪽으로 몰아가는 겁니까? 뭐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관제해서 김영재 비선 의사죠. 예. 왜냐하면 김영재는 아무 그게 없잖아요. 자문이거나 뭐 주치이거나 이런 타이틀이 없는 사람이 관제에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술한 건 맞는 거잖아요. 예. 시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의무동이 아니라 관저에 와서 시술을 한 거. 관제에 와서 시술했다. 시술했죠. 그리고 또 자문이었던 정기양 자문이도 시술을 한 걸로 드러났어요. 자백을 했어요. 정기양 그러니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죠. 교수죠. 예. 2013년에 했고 김영재 원장 2014년에 했고 이렇거든요. 한 달에 한 번꼴로 1월부터 4월까지 2014년 예. 한 달에 한 번꼴로 서너 번 했다. 이거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관제에서 시술을 받은 건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세월호 7시간 때도 했느냐. 아예 문제라고 보고. 근데 명확한 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시술을 지속적으로 받으신 건 맞는 것 같고 청와대에 구입한 여러 가지 약품들도 보면 시술과 관련된 약품들이 많이 구입이 된 게 증명됐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시술 받은 건 맞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뭐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시술 받은 게 그 아까 말씀하신 세월호 7시간 안에 들어있다면 그건 비난받을 만하죠.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 탄핵, 그렇죠. 탄핵 사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만약에 시술 때문에 그걸 제대로 관리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면 그 자체가 이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이제 탄핵 사유의 그렇죠. 헌법 10조 예.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의 위반. 근데 그 연결성을 찾아내는 게 이제 그러니까요. 특검이 중요한 예. 거죠. 그러니까 시술 받은 건 맞으니까 지속적으로 시술을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수요일 날 주로 업무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영재 원장도 수요일 날 휴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물론 지금은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주로 수요일 날 일을 안 하신 부분이 공식 일정이 없는 부분이 많았고 그다음에 김영재 원장이 수요일 날 휴진을 해서 이 부분도 연관성이 있다고 추측할 개연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추측이죠, 드리자면, 추측.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간명한 것은 대통령이 나 사실 그날 뭐 했다라고 분명하게 국민들께 밝힌다면 더 이상의 그날 뭘 했을까, 세월호 7시간하고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나 이런 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예. 그분이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그리고 특검에서도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규철 특검보가 자, 우리가 그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를 못 찾았다. 안타깝게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물죄, 그리고 또 세월호 7시간 보안 손님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이제 의료농단과 관련된 것들을 의무동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를 그 압수수색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자체를 못했다. 아쉬움이 그러니까 있다. 압수수색 대장에 의무동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들어가 있었죠. 예. 의무동, 경호동,
비서동 이렇게 예. 포함이 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 요런 게 한 카테고리가 이제 어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그날 오후에 머리를 하지 않습니까? 왜 예. 오후에 머리를 했을까? 대개의 경우에는 오전에 머리를 하잖아요. 모든 정상적으로 그 일을 하는 여성이라면 아침에 머리를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왜 우리 대통령은 오후에 머리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다면 오전 시간 빈 시간대에는 무슨 일을 했었던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고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끊임없이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해 11월 국정조사에서도 그 문제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의 의혹 때문에 이게 탄핵 사유가 되니까 특검 자꾸 이제 그쪽에 대해서 그렇죠. 좀 밝히려고 했던 거. 어쨌든 그렇죠. 근데 결과는 없어요, 지금. 네, 지금 그러니까 미궁이라고 얘기를 예. 했죠. 근데 확실한 건 정심을 드셨다고 했어요. 그 청와대의 그 저 조리장인 분이 그 예. 저 인터뷰에서 12시쯤에 정심이 들어갔고 식사를 한 거는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12시까지는 12시부터는 움직이신 게 맞고 그 사이에는 뭐 정합 통화를 했다는 뭐 해경청장도 있고 하니까 그 안의 시간이 몇 시간이 지금 그 누구죠? 저기 김장수 안보실장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통신 기록을 내질 못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펑크가 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입증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김영재 원장의 그 수요일 날 매지 휴진이고 그리고 4월 16일 날 20ml 프로포폴 한 병에서 5ml가 남았다라는 예, 기록이 15mm 만 있어요. 썼고. 15ml면.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한테 그러면 놓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이 나왔는데 15ml면은 저 의료인들 말에 의하면 한 20분 정도의 수면 마취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사 김영재 원장이 이날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프로폴폴을 그 주사를 놨다고 하더라도 20분 잠자는 게 전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뭐 몇 밀이면은 몇십 분의 뭐 수면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를 다 좀 구체적으로 따져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예. 뭉뚱그려갖고 수요일 날 쉬었는데 희한하네. 프로폴폴 썼네. 그러면 맞았네. 그러면 저기 오전 내내 뭐 치술이 있었네. 그렇게 나가는 거는 그런 공격 방법을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서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정윤회하고의 미래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그거는 뭐 아니 지금 게이트는 아니지만 이전에 SNS 상이라든가 뭐 카도라로 도는 거는 그런 거였어요. 무슨 호텔 20몇 층이니 이런 얘기들은 그런 거는 결국 대통령이 물론 정규직 TV에 나와서 하신 인터뷰에 대해서 저는 뭐 폄하를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저는 굿 안 했어요. 뭐 미래서 말도 안 돼요. 그렇게 그 논점을 흐릴 수 있는 빌미를 준 것도 저기 좌파 진영 쪽이라는 말은 저는 하고 싶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7시간에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시술했을 거다. 얘 꽂혀가지고 외려 정말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제대로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꽤나 상실했다라는 그런 자기 반성도 알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예. 드리겠는데요.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는 좌파 진영에서 지적한 문제가 아니고요.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공히 지적했던 그렇죠. 예. 자리였고요. 그 의료농단 자체에 대해서 좌파의 무슨 공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사실관계하고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일날 김장수 안보실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했죠. 관제에도 보내고 본관에도 보냈다.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라는 것에 국민들은 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팩트 파인딩을 통해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답답증에 대해서 정규제 TV를 통해서라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프로포폴도 아니고 뭐 굿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럼 뭘 했다? 나는 그 시간에 뭘 했다? 또 그거에 대해서 헌재에서 계속 근거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네. 그걸 지금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또. 여태까지 안 내고 있죠. 사실 세월호 당시에 기록을 내달라고 한 것은 2014년 국회가 끊임없이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요구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 청와대가 관련 자료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좌파의 공격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 변호사님,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의료 시술을 받고 그런 게 불법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만 잘했으면 예.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당일 관저에 안 있고 본관 예. 나와서 진두주의를 잘 했으면 주사를 맞았든 뭘 했든 누구도 이걸 탓을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러고 지금의 이 게이트도 예. 그 전에 소통도 잘 하고 7월
2015년 1월 2일 그 신현 기자에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세요라는 정말 기염할 만한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저는 이게 정말 탄핵까지도 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어르신들의 그 논조의 일부분은 저는 인정을 해요. 그거는 좀 공감을 해요.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그런데 거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지는 피부라든가 아니면 이전에 이렇게 그 칼 테러 당했던 예. 커트카 테러로 좀 불편한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시술을 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시술을 하는 사람들을 왜 보안 손님으로 데리고 그렇죠. 오며 그게 이제 궁금한 주치의도 거예요. 모르게 예. 왜 이렇게 하며 기치료 아줌마 들어와서 치료 안마 받고 치라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만 그런 사람들은 왜 보안 손님으로 데리고 들어왔느냐. 저는 비판할 부분은 그런 부분이지 왜 네. 기치료 받았느냐 왜 이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봐요. 제가 궁금한 네.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수면 마취를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시간에 부통령에게 직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보안 문제이고 이제 그 위기 상황일 수 있으니까 부통령한테 일단 넘겼다가 그리고 깨어나면 다시 이제 그 직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예. 그 필러 시술이 그러니까 그걸 그거는 수면 마취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왜 그거를 받은 걸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인정을 하다 받았다. 그게 이제 제가 여기만 나오면 제가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 제가 어느 심리학 박사께 여쭤봤더니 예. 그 왜 변기를 통째로 그렇죠. 뜯고 예.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강박증인데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비밀주의를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주의. 연예인들 중에도 이렇게 비밀주의로 하는 그 컨셉의 그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왜 그 대학생하고 대화해서 어떻게 피부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착하게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것처럼 그런 거를 내가 이런 시술을 받아서 이 피부를 유지한다라는 거를 밝히지를 못한대요. 그런 분들의 그게 심리적 특성이. 그게 저는 좀 외려 그런 쪽이 아닌가. 심리적 특성에서 이런 거는 쉽게 밝힐 만한 그런 성격이 아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 교수님, 예. 두 분이 열띤 토론하는 바람에 네, 제가 말할 기회가 없네요. 아니, 아직도 계신지 깜빡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순간 제가 최진영 변호사랑 하는 게 나아요. 아니 그래서 근데 이제 요 궁금한 게 이게 예. 뭐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했냐라고 하는 것은 궁금한 건 맞는데 또 한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설득력 있는 말씀인데 예. 자 2014년 4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예. 한 달여 동안은 수요일마다 이제 공식 일정이 없었어요. 예. 그 2014년 한 해 동안 기록을 봤더니 박 대통령이 수요일에 일정을 하지 않은 것은 모두 14일. 예. 이 중에 14일 중에 6일이 4월 한 달 동안에 몰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정이 없었던 게. 예. 그런데 이제 4월에 또 4월 16일 참석을 하니까 그런 의혹들을 자꾸만 갖는 건데. 예. 그리고, 참사 당일에 이제 그 관리대장은 프로포폴을 사용한 사실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예. 또 이제 그것도 은폐하려고 막 찢어버린 그런 것을 찾은 거란 말이에요. 그 그렇죠. 관리대장을. 예. 도대체 뭐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이제 은밀주의 비밀주의 이런 거로도 이해는 되지만 네. 대통령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다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변호사님 얘기했듯이 그게 뭐 명확하게 증거가 안 나왔으니까 그걸 몰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첫째는 이 변호사님 얘기했잖아요. 보안 손님으로 들어와서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것도 문제라고 봐요. 저는. 대통령이 왜 그렇게 많은 자문의와 주치의를 줍니까?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검증된 분이 와서 정식 절차를 받고 주치의의 허락이나 아니면 입회하에서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김영재 의원이 변호사님, 김영재 의원이 정식 의사로 등록될 수 있었지 않나요? 아니 그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잖아요. 주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분이 할수 시술을 있다. 하는 데 있어서 의료인이니까 시술하는데 전혀 문제가 그렇죠. 없죠. 네. 그리고 주치의한테 이런 시술을 받을 건데 그리고 그 정경 피부과 주치의도 그 시술을 했대잖아요. 그렇죠. 필러나 네. 이런 거를. 그렇다 그러면은 문제될 건 없어요. 등록은 의료법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등록을 예, 한다고 그렇죠. 딱 치면. 의료법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예. 그런데 나중에 지금 그 결과론적이지만
부인이 지금 그 사업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입장에서는 안 드러내고 싶었을 안 수도 있을 드러내고 것 싶은 같아요. 사람이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비선으로 들어왔잖아요. 보안 손님으로. 그러니까. 그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들어와야죠. 정작 절차를 밟아서. 이영선이 연락하게 되면은 안봉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렇게 등록 들어간 없이. 거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보안 시스템 자체가 뚫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기록을 남겨야죠. 시술을 했으면 어떻게 했다는 게 다 남겨 있어야 혹시나 문제가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적혀 있지 않다는 게 문제고, 저는 더 황당한 거는 정기양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문이잖아요. 그런데 왜 했다고 얘기를 안 하냐고요. 국회에 나와서. 그분도 안 했다 그랬죠. 그렇죠. 진짜. 아니 자기가 자문이면 한 것 아무 문제 없잖아요. 했다고 한들 그 사람이 무슨 자문이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시술한 거를 숨겼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또 뭔가 숨기려는 뭔가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또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관련해 대통령의 시술을 받은 거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시술을 받는 모든 과정에 보안 과정으로 그렇죠. 클리어하지 비공개를 않게. 했고. 그렇죠.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람들이 의혹을 살 만한 실마리를 제공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 그리고 거죠.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나 이렇게 시술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이 보안 손님으로 들어왔는데 이후에 법적 과정을 보니 이것이 불법적으로 잘못되어 있었던 예. 겁니다. 인정을 했으면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왜 근데 그렇게 그걸- 했습니까? 밝히고. 그 부인한다는 거 뭔가 숨길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밝혔을 때 본인한테 이미지적으로 뭐 타격이 되든 아니면 예. 법적으로 책임이 물어지든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같이 엮여서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 위험성이 숨기는 있을 거 때. 아니겠습니까? 예. 감추는 자가 그렇죠. 범인이다. 감추는 사람은 뭔가 밝혀지면 안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죠. 변호사님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뭐 기업이 특혜받은 건 이건 그 둘째치고 박 대통령이 시술을 받고 경력금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가요? 그게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치료 비용인데, 예. 시술 비용인데 이게 시술 비용. 얼마인가요? 근데 뭐 말하기가 좀 뭐 대통령한테 얼마인데 얼마에 예. 깎아드릴게 말하기가 좀 흥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니 뭐 그러면 알아서 챙겨주는 돈을 받아서 나왔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시술비 차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대통령이 나 현금에서 줬다. 예. 김영재 원장은 나 경력금에서 나 봉투로 받았다. 예. 그러면은 이게 뭐 뇌물죄로 입증이 되기는 어렵죠. 그리고 예. 그것도 그 시술비로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의상비하고 알겠습니다. 비슷한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상비도 사실은 그 최순실 윤전추 씨가? 씨가 예. 윤전추 씨가 뭐 서류 봉투에 돈을 담아서 줬고 그 금액은 자기는 모른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진술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것도 미궁이거든요. 얼마를 어떻게 받았는지 고영태의 진술과 윤전추의 진술이 딱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의상실 관계자도 있고 이게 똑같은 유형이 그 김영재 원장의 사례에서도 똑같이 빚어지는 건데요. 저는 어찌됐든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은 사실 없는 사람부터 있는 사람까지 다 두루 살펴서 100%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국민 통합적으로 리드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건데 대통령이 정말 50대, 60대 그 여성들이 힘들게 사는 분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뭐 태반 주사 뭐 이런 거에서 2천만 원 정도를 얼굴에 발랐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국민적으로 반발이 있을 수 있죠. 야, 나는 진짜 먹고 사느라고 이렇게 힘든데 우리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저렇게 시술을 받고 얼굴 예뻐지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알려지면 국민적 분노가 생길 수 있죠. 이게 여론에서 굉장히 본인의 이미지가 나빠질 거라고 판단해서 숨기려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건 정치적 목적으로 그랬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김 원장한테 적용되는 그 법률 조항에 봤더니 이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이 있는데 이제 의료법에서 보면은 그 기록을 하지 않고 옛날에 이제 왕진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왕진이 돼요. 지금도. 되는데 그 등록을 하고 신고를 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던데. 아니 그러지 의료법을 않나요? 보면은 예.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했을 때는 가서 진료를 볼 수가 있어요. 예. 뭐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 경우에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땐 기록을 해놔야죠, 근데. 그렇죠. 기록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지금 허위 기록이라는 거,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했다는 거는 최순실 이름을 최순실로 하지도 않고 가명 썼고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청와대 가서 의무동이 아닌 관저에서 뭘 시술을 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의료법 위반을 할 건 아닌데 좀 굉장히 이상한 건 이 프로포폴을 굉장히 많이 시술이 돼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예. 그거는 뭐 근데 특검에서 여기까지는 안 건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묘한 게 지금 박채윤 씨도
있죠. 그 안종범 전 수석한테 준 그 뇌물액수를 4,900만 원으로 기소를 했어요. 예. 그런데 안종범 수석이 이게 문제된 후에 39건을 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뭐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보좌관이 제출했다고 하지만 예. 4,900만 원은요,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특가법이라고 뇌물죄 형량이 바짝 뛰어요. 예. 근데 4,900만 원으로 기소를 한 거 봐서는 특검이 좀 봐준 거잖아요. 아니, 물론 다 플러스 하니까 4,900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 그 법조인의 어쨌든 촉으로는, 감으로는, 예. 안종범 수석이 조사받는데 수사받는데 꽤나 협조를 해줬나 보다. 그래서 좀 저런 배려가 있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곁다리로 말씀드려요. 예. 박채윤 씨도 지금 처음에 그런 태도 이후로 지금 이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프로포폴 이런 게 등록하지 않고 하게 되면 마약류 관리법 이런 건 안 걸리나요? 그 걸리죠. 걸리죠. 예, 예. 그리고 맞은 사람도 문제되고, 놔준 의사도 문제가 되고, 그거는, 예, 향정신성 의약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 특검이 오늘 정세균 의장이 예. 저희가 일단 이제 클로징 할 때도 정세균 의장을 좀 비판할 생각인데요. 여야 그거 합의가 해와라. 네, 그랬죠. 그래야지 직권상정한다. 여야 합의하면 직권상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합의하면 그럼 그냥 하면 되는 합의하면 거죠. 장인이 통해서 올라오면 맞아요. 되는 맞는 거예요. 말씀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특검 연장은 어떻게 되나? 이제 황교안 총리한테 넘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뭐 국회에서는 처리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오늘이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정세균 의장이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결국 국회 처리가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모든 이제 결정권이 넘어갔는데, 예.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국민들 67%가 특검의 수사기자인 연장되기 원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한쪽 얘기만 듣지 말고. 알겠습니다. 예, 저는 변호사님. 지금 그 새롭게 특검법을 만들어가지고 예. 이렇게 그 특검을 다시 한다는 건 저는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봐요. 물론 저는 지금 박영수 특검의 기간이 연장돼야 된다고 보지만 예. 그게 안 됐을 때는 애초에 법을 만든 게 국회예요. 국회가 예. 그게 안 됐다 그래서 다시 또 특별법을 만든다? 저는 그거는 그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뭐 지금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봤는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기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특검 연장은 어렵다고 보고 분위기가 있고요. 좀 바뀌지 않았나요? 연장이? 아니요. 오늘 오전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제가 아침에 국회에 있다가 여기 넘어왔는데요. 사실상 특검 연장은 어렵다. 이제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법이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황에서 또 법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건 곤란한 거 아니냐라는 게 국회의 전반적인 기류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사실 공은 황교안 총리로 넘어간 것이죠. 황 총리가 알겠습니다.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 회차를 바꿔서 3월 국회 때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면. 그렇죠. 위증 장면이죠. 이제 예, 지금 보면. 예, 그렇죠. 그 장면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로서 이 주사바늘 자국과 피멍 자국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필러 같습니다. 네. 필러죠? 예. 대통령 봐달라고. 얼굴에 필러 시술은 그럼 누가 한 것으로 추정됩니까? 이거는 의료진 저는 중에 뭐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진이기 그렇게 때문에.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김영재 정의는 대통령 안면 시술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한 번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자, 이제 저렇게 한 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위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증은 맞죠. 예. 위증죄는 뭐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저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인 아내인 박채윤의 그 죄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도 저는 아직 좀 뭔가 의료법 위반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시술한 적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면 부인으로 나갔던 것이 아닌가 예. 그랬는데 이제 박채윤 씨가 그것도 좀 공교롭게 본인이 녹음한 그 안종범 전 수석과 녹음한 뇌물을 주고받은. 뇌물 주고받았던 뇌물 예. 그 뭐 불도장 얘기 나오는 네. 그 녹음 파일이 나오면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죠. 예. 그런데 저는 좀 주목했던 것이 그 박채윤 씨가 특검에 출두할 때 예. 우리 특검이 자기를 이제 그 강압을 한다라면서 뭐 김연재 원장 자기 남편이 뭐 대통령한테 시술했냐고 막 강압적으로 지금 그걸 자백하라고 강압하고 있다. 그런 뭐 그 좀 샤우팅을 했었죠. 예. 예.
그랬는데 뭐 여하튼 김영재 원장이 어떤 이유든 여하튼 자백은 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부인의 구속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준 거는 맞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가혹행위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근데 사실상 박채윤의 구속이, 그러니까 결국 박채윤 본인이 녹음했던 녹음 파일이 남편의 자백을 이끌어낸 거죠. 예. 특검 뒷얘기를 들어봤더니 특검은 이제 그 사실 처음에 관심이 대통령의 7시간. 여기에 분명히 시술을 하긴 누가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심증을 갖고 김영재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부인을 하니까 보통 이제 부인이 보니까 YJ콥스 병원 그 회사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이제 횡령이나 뭐 배임 정도는 대충 나오니까 그쯤 정도 될 것이다 그러고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신받다가 된 거 아니에요. 녹음 파일이 나오면서. 근데 지금 교묘하게 지금 예. 세월호 7시간에 특검은 이거 시술이 있었다는 심증은 있다. 지금 물증을 예. 못 찾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예, 알수 세월호, 없죠. 그러니까 저는 국회 청문회에서 이 그 비선 진료들을 그 증인들 불러놓고 예. 계속 세월호 7시간에 뭔가 시술이 있지 않았느냐 아니면 프로포폴 나은 게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 긴 시간을 밤새도록 하는 그 긴 시간을 놓친 것들이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좀 지금 물증이 안 나온 상황에서 계속 그 세월호 7시간에 무슨 시술 쪽에 꽂혀가지고 외려 더 큰 걸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거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민들의 관심은 세월호 7시간에 이제 가 있긴 분명한 거거든요. 최 교수님. 예. 부인이 뇌물죄로 구속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간에 언론에서 나왔을 때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 위증도 위증이지만 예. 의약법 관리 뭐 이런 거 예. 이런 게 좀 의료법, 그런 부분이 있었죠. 위반에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데 이제 결국 자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그럼 특검이 좀 어느 쪽으로 몰아가는 겁니까? 뭐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김영재 비선 의사죠. 예. 왜냐하면 김영재는 아무 그게 없잖아요. 자문이거나 뭐 주치이거나 이런 타이틀이 없는 사람이 관저에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술한 건 맞는 거잖아요. 예. 시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의무동이 아니라 관저에 와서 시술을 한 거. 관저에 와서 시술했다. 시술했죠. 그리고 또 자문이었던 정기양 자문이도 시술을 한 걸로 드러났어요. 자백을 했어요. 정기양 그러니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죠. 교수죠. 예. 2013년에 했고 김영재 원장 2014년에 했고 이렇거든요. 한 달에 한 번꼴로 1월부터 4월까지 2014년 예. 한 달에 한 번꼴로 서너 번 했다. 이거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관저에서 시술을 받은 건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세월호 7시간 때도 했느냐. 아예 문제라고 보고. 근데 명확한 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시술을 지속적으로 받으신 건 맞는 것 같고 청와대에 구입한 여러 가지 약품들도 보면 시술과 관련된 약품들이 많이 구입이 된 게 증명됐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시술 받은 건 맞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뭐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시술 받은 게 그 아까 말씀하신 세월호 7시간 안에 들어있다면 그건 비난받을 만하죠. 왜냐면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 탄핵. 그렇죠. 탄핵 사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만약에 시술 때문에 그걸 제대로 관리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면 그 자체가 이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이제 탄핵 사유에 그렇죠. 못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펑크가 나는 거는 맞아요. 다만 이제 입증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김영재 원장의 그 수요일 날 매지 휴진이고 그리고 4월 16일 날 20ml 프로포폴 한 병에서 5ml가 남았다라는 예, 기록이 15mm 만 있어요. 썼고. 15ml면.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한테 그러면 놓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이 나왔는데 15ml면은 의료인들 말에 의하면 한 20분 정도의 수면 마취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사 김영재 원장이 이날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프로포폴을 그 주사를 놨다고 하더라도 20분 잠자는 게 전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뭐 몇 밀이면은 몇십 분의 뭐 수면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를 다 좀 구체적으로 따져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예. 뭉뚱그려갖고 수요일 날 쉬었는데 희한하네. 프로포폴 썼네. 그러면 맞았네. 그러면 오전 내내 뭐 시술이 있었네. 그렇게 나가는 거는 그런 공격 방법을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서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정윤회
하고의 미래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국정조사에서 그거는 뭐 안 나왔는데. 아니 지금 게이트는 아니지만 이전에 SNS 상이라든가 뭐 카드로 하러 도는 거는 그런 거였어요. 무슨 호텔 20몇 층이니 이런 얘기들은 그런 거는 결국 대통령이 물론 정규제 TV에 나와서 그 하신 인터뷰에 대해서 저는 뭐 폄하를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저는 굿 안 했어요. 뭐 미래서 말도 안 돼요. 그렇게 그 논점을 흐릴 수 있는 빌미를 준 것도 좌파 진영 쪽이라는 말은 저는 하고 싶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7시간에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시술했을 거다. 얘 꽂혀가지고 외려 정말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제대로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꽤나 상실했다라는 그런 자기 반성도 알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예. 드리겠는데요.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는 좌파 진영에서 지적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공히 지적했던 그렇죠. 예. 자리였고요. 그 의료농단 자체에 대해서 좌파의 무슨 공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사실관계하고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일날 김장수 안보실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그 얘기 그래서 분명히 했죠. 관제에도 보내고 본관에도 보냈다.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라는 것에 국민들은 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팩트 파인딩을 통해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답답증에 대해서 정규제 TV를 통해서라도 저는 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프로포폴도 아니고 뭐 굿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럼 뭐 법 10조 예. 국민생명권 보호의무의 위반. 근데 그 연결성을 찾아내는 게 이제 그러니까요. 특검이 중요한 예. 거죠. 그러니까 시술 받은 건 맞으니까 지속적으로 시술을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수요일 날 주로 업무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영재 원장도 수요일 날 휴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물론 지금은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주로 수요일 날 일을 안 하신 부분이 공식 일정이 없는 부분이 많았고 그다음에 김영재 원장이 수요일 날 휴진을 해서 이 부분도 연관성이 있다고 추측할 개연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추측이죠, 드리자면 추측. 예, 추측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간명한 것은 대통령이 나 사실 그날 뭐 했다라고 분명하게 국민들께 밝힌다면 더 이상의 그날 뭘 했을까 세월호 7시간하고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나 이런 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예. 그분이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그리고 특검에서도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규철 특검보가 자, 우리가 그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를 못 찾았다. 안타깝게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물죄, 구속영장. 그리고 또 세월호 7시간 보안 손님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이제 의료농단과 관련된 것들을 의무동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를 그 압수수색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자체를 못했다. 아쉬움이 그러니까 있다. 압수수색 대장에 의무동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들어가 있었죠. 예. 의무동, 경호동, 비서동 이렇게 예. 포함이 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 이런 게 한 카테고리가 이제 어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그날 오후에 머리를 하지 않습니까? 왜 예. 오후에 머리를 했을까? 대개의 경우에는 오전에 머리를 하잖아요. 모든 정상적으로 그 일을 하는 여성이라면 아침에 머리를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왜 우리 대통령은 오후에 머리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다면 오전 시간 빈 시간대에는 무슨 일을 했었던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고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끊임없이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해 11월 국정조사에서도 그 문제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의 의혹 때문에 이게 탄핵 사유가 되니까 특검 자꾸 이제 그쪽에 대해서 그렇죠. 좀 밝히려고 했던 거. 어쨌든 그렇죠. 근데 결과는 없어요 지금. 네, 지금 그러니까 미궁이라고 얘기를 예. 했죠. 근데 확실한 건 정식을 드셨다고 했어요. 그 청와대의 조리장인 분이 예. 인터뷰에서 12시쯤에 정심이 들어갔고 식사를 한 거는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12시까지는 12시부터는 움직이신 게 맞고 그 사이에는 뭐 정합 통화를 했다는 뭐 해경청장도 있고 하니까 그 안의 시간이 몇 시간이 지금 누구죠? 김장수 안보실장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통신 기록을 내질 비선진로 의혹의 당사자인 김영재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이용 시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병원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원장을 조사한 결과 청와대에서 최소 서너 차례 필러와 보톡스 같은 시술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또 특검은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연세대 교수도 청와대 관저에서 박 대통령에게 필러와 보톡스 같은 미용 시술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김 원장과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통령 미용시술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특검은 국회 측에 두 사람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 그간 여론에서 숱하게 제기된 대통령 비선진로 의혹이 특검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수사 종료 5일을 앞둔 특검이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또 어떤 성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순실 씨 단골 성형외과 원장이죠. 김영재 원장이 특검에서 그동안에 말을 뒤집고 자신이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했다고 드디어 자백했습니다. 장윤선 국장님, 네. 김영재 원장이요. 네. 주치의가 아닌데 네. 보안 손님으로 등록돼 있단 말이에요. 보안 손님으로 등록이 돼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피부과 주치의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죠. 예, 따로 이따가도 이제 있고요. 말씀드릴 텐데. 예. 근데 이분이 결국 계속 진료한 의혹을 받아오는 것을 거부하다가 네. 결국 자백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 장면이 한꺼번에 이제 오버랩이 됐는데요. 하나는 국정조사 때 김영재 원장이 전부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김영재 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을 만나러 부인과 함께 동부인해서 청와대에 간 적은 있다. 근데 가서 우리가 만든 화장품 피부 트러블이 색조. 있을 때 그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고 같이 김밥을 나눠 먹으면서 몇 말씀 나누고 왔다. 그런 정도였지. 무슨 우리가 YJ콥스에 뭘 시를 팔려고 한다거나 의료농단을 하려거나 의원님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예. 그 부인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박채윤 씨가 구속되고 사실 김영재 원장은 그러면 괜찮은 거냐라고 계속 특검이 조사를 했었고 실제 자택과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온 정보를 종합해서 근데 이제 부인이 구속돼 있으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한다 이런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상황. 자, 당시에 국회에서 네. 부인하던 위증장.